XSFM입니다. PODERA 마음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병아리콩, 약콩, 서리태도 있어요. 첫 번째 사연. 이지윤 씨라는 분입니다. 그죠? 전 세계 이지윤 씨. 네. 그냥 보내세요. 그렇죠. 당신이 익명과 뭐가 다릅니까?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파 씨는 미대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그지없다 그러셔가지고. 네. 그지죠? 왜 없애신, 예. 조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조태미가 묻어나는 사연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네. 대학생 때부터 정말 많은 알바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학생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에 의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터치를 가장 많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명한 분입니다. 네. 네. 다르네요. 자유란 곧 자본이다. 이런 것을 꿰뚫고 계신 분이라니. 네. 통금 시간이 있던 저에게 첫 학기 장학금은 통금 시간에 대한 제한을 해지해 주었고 알바비로 가지는 유흥은 야작의 껍데기 속에서 늘 묵인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야작이란 뭡니까? 야간 작업이죠. 아하. 네. 철야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의 미대생들이 네. 야자 같은 느낌이구만요.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네. 집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 작업 있다. 네. 아.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틴 거예요. 나 오늘 야작해야 돼. 아. 집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3월 2일날 개강한다고 쳤을 때, 3월 2일부터 얘기해도 됩니다. 왜요? 그건 왜 그래요? 아니, 미대니까. 예.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아, 어떻게 하는지. 왜 그 대학교 때 보면은 이 예대 애들이 이렇게 연애를 신나게 잘하나를 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하. 국문과가 뭘 알아요? 종침 집에 가야 돼요. 책은 집에서 읽어야 되거든. 자, 대학교 간 후 처음 했던 알바는 미술학원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끌리는 알바는 입시미술 강사였지만 입시학원은 시간적으로 6시에서 10시의 저녁 시간을 모두 써야 했고 그렇죠. 연구작 등에 끝없이 시달리며 이제 갓 졸업해서 대학생의 풋풋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게 특히나 입시학원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미대생들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풋풋한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굳이 잘 가지고 있다고 잘 가지고 있는 저에게 아이고 영원히 젊을 줄 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를 알겠네요. 야간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다 늘. 그러나 그 시간에 작업을 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하는 알바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때마침 조교실을 들렀다가 나가려는 차에 게시판에 동문 선배가 학교 앞에서 하는 미술교습소 선생님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다. 이건 수업 대상이 유아동이니까 수업 시간이 짧고 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알바를 하고 그렇죠. 알바가 끝나면 학교 앞 어디선가 늘 술 먹고 있는 자리에 끼기도 좋고 그렇죠. 알바하고 와서 바로 야간 작업을 해도 되니 안성맞춤이다 하는 생각으로 미술학원에 지원했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 20년쯤 선배로 같은 자리에서 몇 년째 미술교습소를 하고 계셨고 네. 위치에 맞게 그동안 그 선생님 자리는 학교 선배들이 거쳐간 미술학원이었습니다. 네.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 네. 뭐 그쯤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꿀알바 네, 같은 네. 개념이 생각이 드네요. 네. 면접이 좀 특이했습니다. 크레파스와 팔절지 스케치북에 이거는 보통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술할 때 쓰는 툴이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라고 하시더군요. 늘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앙에 익숙해져서 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니까 순간적으로 벙쪘으나 네. 대한민국 미대생이 많네요. 창작 앞에 후덜덜. 뭐 떨어지면 안 하지 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집 모양을 그리라고 하면 벽돌집이라든지 2층 집이라든지를 그리는데 네. 저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풍으로 꾸민 피아노 계단의 2층 집 내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폭죽이 터지고요. 네. 그릴 때는 그냥 그렸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계단은 진짜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이고 일반 조율된 피아노처럼 울리는 음계가 아닌 키보드 피아노처럼 음색이 단조롭고 울림이 적은 소리가 난다. 왜냐하면 2층 집이기 때문이다. 이 계단은 실제 모습을 상상하려면 반투명 아크릴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네. 8T 정도의 두께다. 이 바닥재는 에폭시가 살짝 발린 고동색 컬러로 점점점점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나중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저의 완벽한 그림과 설명 때문인 줄 알았지만 정작 합격한 이유는 옆에 그림 그리는 초딩한테 금색 크레파스를 빌리는 모습이라고 하시더군요. 네. 이게 금방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네. 중요한 단서예요. 아, 그래요. 복선입니까?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나 반짝이가 들어간 것들을 유독 좋아하기에 그에 비례하게 아이들이 금색, 은색 크레파스를 아낀다고 하더군요. 제가 굳이 잘 알지도 않는 유희왕 얘기까지는 해가면서 금색 좀만 쓰면 안 되냐? 은색은 금색의 반의 반만 쓰겠다 하며 크레파스 국어를 하는 모습이 뭘 시켜도 뻔뻔하게 잘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네. 아동들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을 하느냐. 그죠? 이걸 봤을 가능성은 있죠. 저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고 저에게 감탄하고 있어요. 사연 보낸 사람도 왠지 현명해 보이는데 이분을 뽑은 원장님도 현명해 보여요. 네네. 네. 훌륭한 사연이다. 네네. 여기까지. 이렇게 뻔뻔함이 필요한 수업 내용은 퍼포먼스 미술이었습니다. 자, 퍼포먼스 미술이라 하면 뭔가 오감 만족을 시켜주는 과목 같아 보이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되는 객체가 네. 초등학생이라는 걸 상상해보면 설명 안 해주셔도 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올 텐데 설명은 듣고 싶어요. 네. 이 수업은 톤부터가 하이톤에 과한 리액션과 발연기가 필요합니다. 네. 엄청난 칭찬과 큰 감정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희노애락을 휴지로 표현해봅시다가 수업 주제 뭐? 희노애락을 휴지로 표현해봅시다가 수업 주제면 네.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들고 즐거울 때의 휴지의 느낌과 슬플 때의 휴지의 모습,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휴지라면? 우와. 괜찮네요. 이제 휴지를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듣고 나면. 끊을 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꼭 네. 나로 닦아야겠니? 뭐 이러면서. 이런 걸 왜 해?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했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휴지를 들고 춤출 때가 있기도 하고 너무 산만하고 엄마 찾고 난리가 나면 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살포시 쓰러져서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은 그림을 완성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얏! 아, 이게 되게 격한 일이군요. 진짜 힘든 일이네요. 무슨 파워레인저 연극 같은 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는 진짜 줄이를 틀어도 못하. 줄이를 튼다고 위협하면 내가 할 수도 있겠다. 흉내내도 되겠다. 아니 어린이들이 원하지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와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 우리 처가댁에 네. 처조카가 이제 유치원에 다녀서 유치원 체육대회를 가봤어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생지옥이 있다면 여기구나. 이 지옥이 있다면 영원히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겠구나.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번 주에 직업 체험하는 거였어요, 애기들. 제가 트윗에서 기땡땡아. 네. 거기 이제 제가 누님이랑 같이 이제 조카들 번호 쌍둥이 조카기 때문에 하나씩 맡아서 이제 딱 7개 정도를 이제 직업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불지옥이에요? 거기는 로비에서 누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로 그게 헬게이트라고 해서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녹음을 해왔어요. 앞에 조그맣게 던전 입고 이렇게 서 있고. 애들은 막 흥분상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 왜냐면 그게 무서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롯데월드나 뭐 서울랜드 가는 약속 받아낸 듯이 그렇게 받아내서 엄마하고 진짜 1년 정도 가겠다고 떼서서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애들은 흥분 상태입니다. 거의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들은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고르는 파랗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기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 다이나믹하니까 소방관 이런 게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힘들고 인정도 못 받는 직업인데. 소방관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안에서는 그게 제일 뭐랄까 영화 같은 거죠. 뭐 미국 소방관처럼 해놓고 그러는구나. 실제로 불을 막 꺼요. 그러니까 불처럼 생긴 걸 막 끄는데. 신나요? 아니 줄을 서로 달려가는 거야 이제. 진짜? 입장 시작하면은. 파랗게 질린 엄마들과 약을 빤 아이들이. 오후 3시부터 8시 반까지. 5시간 반. 네. 제가
쌍둥이 중에 남자애를 데리고 네. 5시간 반 동안 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훈련소에 가스 실은 참어 어떡해. 아이고. 그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분은 제가 이제 가장 안쓰럽게 생각했던 분은 네. 진행하시는 분. 그렇죠. 이분은 영원히 고통받으시겠고. 엄청 피곤해 보였다. 예. 하여간 다시 다시 돌아와서. 퍼포먼스 미술로 돌아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얕까지 했죠? 네. 네, 야. 하면 그림 안 그리고 뛰어다니던 애들도 양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그림을 그리고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 얕하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인정을 받으며 인센티브를 쫙쫙 받고 있을 때쯤 다른 반 일반 미술 선생님께서 선생님 알바 안 해볼래요? 제 친구가 방송국에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장면이 필요하대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하는 걸 보니 그래도 뭘 시켜도 잘할 것 같다는 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뭘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림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칭찬이 춤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람을. 네. 저는 이렇게 방송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문장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기대가 컸다. 그렇죠. 이 문장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곧 좋게 되리라는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우연치 않게 방송 제의가 들어온다는데, 분기탱천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인 보아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친구 먹고 막 보아도 힘들겠지 이러면서. 이건 키땡땡 아예 가는 약반 아이들의 마음이죠. 이해가 되네요. 네. 많은 상상을 하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케이블 TV의 작가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개받아서 연락드렸다며, 잘 부탁드린다며, 촬영 날짜는 언제니까 그때 뵙겠다며, 그림을 그리는 내용은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때마침 과동기가 K-S 국악 프로그램에서 국악 연주를 할 때 뒤에서 그림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알바를 했다기에 저 또한 그런 퍼포먼스류나 스튜디오에서 이제를 펴놓고 선생님이 말해주면 예시작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악 프로그램 국악 연주할 때 그림 그리는 거는 그니까요. 동양학과 전 본 적은 없네요. 네. 네. 상상. 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아래부터 천천히 치라고요. 이런 종류의 땡땡땡 선생님의 따라 그려봅시다. 땡로스 선생님. 네. 땡땡땡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 아니 이게 뭐라고 근데 그 땡땡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돌아가려서 그런가요? 왜 이게 땡땡땡이야?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암로스 선생님을 말씀드린 것.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일산 쪽에서 촬영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산 M땡땡? 그렇죠. 어디 지역만 말해주면 지역에 있는 방송국을 생각하시는 중이군요. 역시 처음 방송 촬영은 너무 설렜습니다. 작가님께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일산에 한 오피스텔 주소더군요. 네. 웬 오피스텔? 청취자 여러분, 끄지 마세요. 범죄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긴 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나 무서워 죽겠네, 진짜. 사람들 그럴까봐. 자, 촬영 당일날 곱게 화장하고 제일 예뻐 보이는 옷을 입고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벨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좀 느낌이 싸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꾸며진 오피스텔, 그리고 안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붐 마이크가 힐끗힐끗 보이며 네. 큰 털 달린 마이크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네. 조명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촬영하는구나. 너무 떨린다. 예쁘게는 나올까? 하며 립글로즈를 떨리는 손으로 바르며 마주하려고 들어가는 차에 거실 벽에 붙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운 한복을 입고 나이 많으신 분과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한복 입은 분들이 두루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니 이곳은 왠지 장인이나 무형문화재 같은 그런 분의 거주지 겸 사무실인 오피스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림을 지시하실 선생님이 따로 계셨기 때문이죠.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유명한 중년 밴드 기타리스트 괄호 열고 다 알만한 밴드 괄호 닫고의 전 아내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뭔 소개가 이래요? 아니, 작가님이 왜 남의 사생활을. 그러니까요. 반응이 더 이상해요. 기대감이 더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를 들어도 지금 분기탱천하는 상황이네요. 어떤 부분에서 기대하는 거야? 예. 전 아내라는 부분에서? 역시 연예계는 다 연결돼 있군. 뭔 소리?
소문대로야 하며 역시 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것도 공감할 수는 없어요. 네. 촬영 세팅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이 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종을 흔들고 계셨거든요. 종의 의미는 참 문화마다 다양하죠. 이게요, 한국에서 종이 누가 붙들지 않고 흔들리면은 그것은 사찰이고, 네. 예. 북미 대륙 가면 이제 소를 모으는 데 쓰는 것이고, 그렇죠. 한국에서 누가 손에 종을 들고 흔든다! 네. 예. 무속 신앙일 가능성이 높죠. 자, 작가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은 바로 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빙고. 왜 말 안 했냐며, 나 크리스찬이라고 울먹였더니, 아이고, 울 것까지. 독실하시네. 네. 이런 거라고 말하면 잘 안 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새우잡이 그러니까. 구인 방법. 그렇죠. 왜 새우잡냐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잘 안 와서. 이 말, 이게 무슨 설득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근데 다음 분기에서 이런 선택을 하셔야 사연이 됩니다. 네. 아이씨, 먼 길 왔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중간에 소개해준 선생님 입장도 있고,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선생님 앞 방석에 앉았습니다. 네. 그런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번만 했으면 또 사연이 되지 않죠. 자, 선생님은 얼굴을 흘겨보시더니, 괜찮네, 얼굴이 괜찮어, 하셨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웃겨요. 네. 에휴, 또 이쁜 분이 이쁘다 하니. 그래도 내가 오늘 잘 꾸미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윽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큐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소리가 청량한 방울을 꺼내 청량한. 신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지금 포지티브해졌죠? 네. 그러네요. 네. 청량한. 소리 듣기 좋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 앉아가지고. 하긴 전통문화도 이러면서 이렇게. 무속신앙도. 수업 때 들었던 막 샤머니즘 매술에 대한 생각을 막 하고. 네. 알바하러 와서 방석에 앉아 방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기 전에 학원의 아이들에게 겁나 자랑을 하고 왔다는 게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죠. TV에 나온다고. 아,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은 어느 정도 방울을 흔드신 후 보인다, 보여, 보여 를 말씀하셨고 네. 작가가 저에게 큐사인을 줬습니다. 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무당 선생님이. 머리가 길어. 아주 길어. 검은 머리. 머리를 졸라 짙게 검고 길게 그렸습니다. 눈이 짝 찢어졌는데 한쪽 눈만 보여. 냉큼 귀신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앞머리를 더 그려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빨간 입술로 살짝 웃어. 또 냉큼 살짝 웃게 그렸습니다. 선생님의 뒤 리액션은 맞아, 이 얼굴이야. 내가 본 얼굴이야. 이 얼굴이 확실해. 로 마무리하시고 컷! 또 이분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이 칭찬에. 아, 제가 똑같이 그렸구나. 이쁜 분이 이쁘다 하시더니 그림까지 칭찬해 주시다니. 그림까지 맞다 하시다니. 연예계랑 연결돼 계시고. 청량한 종소리와. 그리고 촬영은 끝났습니다. 10분이 좀 안 되는 시간 안에. 작가님은 수고하셨다며 통장 사본 주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여기 온 건 그렇고 10분도 안 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10,000원이나 줄래나? 하는 생각이 드니 2시간에 걸려 이곳까지 온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곱게 화장을 하고 설레면서 왔다는 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네. 이분이 마음에 드는 건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돈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바로 빡쳐요. 그러니까.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제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 같아요. 아, 그건 별로네요. 이렇게 제 방송 데뷔는 개떡 같았습니다. 네. 학교로 돌아가니 애들이 본 연예인은 없는지, 너는 얼마나 TV에 나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몰라, 방송 안 할 수도 있대. 아몰랑. 하며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뒤 계좌로 알바비 9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네. 10분에 9만 원짜리 알바라. 그 다음은 스무스예요. 아, 시급으로 하면은 지금 뭐 얼마입니까? 54만 원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 다음이 아주 스무스해요. 그 뒤에도 몇 번 가서 귀신을 그리고 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하시질 말던가. 몇 번 가서 귀신을 그리고 왔습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이 네. 오멘 찍는 거예요. 네. 엑소시스트 찍고. 그렇죠. 네. 네. 아주 그냥 작가님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럼요, 10분에 그만하면 택시 타고라도 가야죠. 네. 너무 좋은 게 늘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치 반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취업! 귀신 들리겠다, 야. 가슴을 부여잡은 고통스러운 남자. 반골로 나오는 머리 긴 여자의 째려보는 눈빛.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제안까지 해가며 피를 흘리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열심히 귀신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촬영날이 또 다가오고 작가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촬영지는 부천이라고 합니다. 네. 부천 너무 멉니다. 슬슬 일도 지겹고 부천도 멀고 해서 저희 과에 저를 부러워하던 부천 사는 친구에게 인심 쓰듯 알바를 토스해줬습니다. 네. 이때 저는 귀신 그리기 알바 브로커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작가님에게 전화가 오면 과 친구들 중 사는 지역과 지하철역을 매칭하여 일을 할당해주는 다른 말로 하면 2단이죠, 2단. 뭔가의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자기도 언젠가 맞는 지역에 오면 배당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과가 들썩들썩. 그렇죠. 귀신 10분에 때문에. 9만 원. 네, 네. 온 거가 귀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만 그려주면 10분에 9만 원. 아니, 악마한테 영혼 파는 거랑 뭐가 다르지? 과하긴 하다만. 하여간, 네. 네, 샤머니즘 미술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계셨어요. 네. 그렇게 부천 사는 친구에게 작가님 연락처를 주며 내일 촬영인데 잘하고 와서 학식 쏘셈 하며 인심 쓰며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친구가 엄청 짜증을 내고 씩씩대며 쌍욕을 하고 온 것입니다. 네. 촬영은 늘 동네 점집 같은 데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촬영했으나 그 친구에게는 지하철에서 내리면 데리러 간다고 했다더군요. 작가는 그쪽이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택시 타고 오시기는 좀 멀 거예요. 하더랍니다. 그렇게 차를 탔더니 점점 번화가와 멀어지고 슬슬 논과 밭이 보이고 어느새 비포장도로로 차는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네. 제가 그날 보낸 친구는 여름 대목을 맞아 피해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특집이군요. 남양 특집. 보통 한 장 그리면 되는 그림을 그날따라 선생님이 수두룩 빽빽하게 보이셨는지 터가 좋아. 또 보인다.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니네. 그래서 15명 보인 거 아닙니까, 지금? 무려 15장이나 그렸으며 너도 미다리 친구니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도 이 귀신 친구니 하면서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야산에 원피스에 힐 신고 가서 산 모기에게 온몸을 뜯기며 선생님이 계속 때가 아니라며 하시는 바람에 촬영 시간까지 4시간 대기를 했으며 촬영 끝나고 먼저 내려가서 집에 갈 방법이 없어 PD의 설득으로 해가 뜰 때까지 폐가에 함께 있다가 아침이 돼서야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원래 방송이란 이렇죠. 그렇죠. 조건과 무관하게 네. 나올 때는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9만 원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죠. 정말 다음날 온몸이 뜯기고 밤새 진짜 너무 무섭고 화장실도 없어서 친하지도 않은 작가님이 망을 봐주면 볼일 보고 밥도 못 먹고 아주 힘들었다군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현명하고 네, 적극적인 데다가 운까지 좋아요. 네. 네. 이 일로 우리 과는 앞으로 누구든 특집으로 피해가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제안에도 너 이번에 갈래? 하는 말에 단번에 하는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해가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과 절대 꿀알바가 아니라는 수근거림. 그 뒤에서 제가 믿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다 맡아서 다니기 시작했으나 성수기가 되자 엄청난 귀신을 그려야 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귀신을 성수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무슨 성수기가 있어. 물론 그만큼 제 통장의 잔고도 올라갔습니다.
귀신도 성수기 시즌이 있어서 시즌 때는 선생님이 보여 라고만 해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 보여라고 했는데 그냥 다 그리는 거예요? 얘요? 이러면서? 그럼 당신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요? 그럼 이제 이 선생님이 보여 그러면은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디요? 그러면서 저기 그러면 보고 바로 그리고. 왜 미리 그려오지? 바쁘면 한 15장 미리 그려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만 해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대충 선생님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스타일에 맞추면 됩니다. 이상형 올림픽도 아닌데. 그림은 그릴수록 늘잖아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늘어요, 귀신 그리는 스킬이. 이렇게 제 방학은 인물화 아닌 인물화를 그리다가 가을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네. 자동으로 알바가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슬슬 궁금증이 드네요. 네. 이런 방송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있었죠? 엑소시스트! 이런 거 있어서, 백종학 감독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무속인들 모여서. 맞아요. 심지어 누가 더 닮았으나 이런 것도 있었고.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휘두르면서,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도 그렸군요. 네. 달콤하고 짧았던 방송 알바는 이렇게 끝이 났고, 아직까지도 제 인생의 최고 꿀 알바로 남아있습니다. 쓰고 보니 그렇게 조태미가 묻어나는 사연은 아니지만 늘 사람들이 나는 별의별 알바를 해봤다라고 할 때마다 네. 이게 진정 이색 알바다 임마들아 하며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네요. 쓰고 보니 그냥 그렇네요. 그래도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멋진 옷 알려주셨어요. 네. 더운 여름 매포대교가 보이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매포대교는 뭔가 래퍼를 놀린 거 아닙니까? 뭐야, 그게. 요즘 왜 코미디 빅리그인가 거기서 보면은.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항상 영어 발음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맞아요. 해서 한글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놀리거든요. 네. 그죠. 한국 랩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언어가 없다는 거죠. 네. 매포대교가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수고하시는 유엠씨님과 안승준 군님의 평온한 여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요파시 특유의 중국식 인사 짜이찌엔. 네. 사연이 당첨돼도 선물은 CD는 주지 마세요. 필요가 없네요. 음악도 안 좋아하고요. 괄호 열고 진지 괄호 닫고. 네. 진지하게 이런 농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매력 넘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람직한 사연이죠. 남들에게 좋게 됨을 시전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이런 팁. 네. 방송국에서 구하는 알바는요. 방송 일에 꼭 필요한 인원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대접을 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의 분위기상 진짜 필요한 인력에게는 돈을 제대로 안 쓰죠. 네. 방송국에서. 하지만 방송국에 원래 없어도 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알바를 찾는다. 그럴 땐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꿀입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도 미대생이었고 다닐 때 알바를 많이 했지만은 이 알바에 따라서 본인의 그림 스타일이나 디자인 스타일이 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바뀌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동양학과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네. 그리고 왜냐면 아까 과 친구분은 국악에 맞는 어떤 음악 퍼포먼스. 동양학과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무속신앙의 그림들은 먹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인물화를 그릴 때 귀신처럼. 한쪽 눈을 가리고 빨간 입술로 째려보고 입술이 빨갛지 않으면 어색하다던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약간 홀령 비슷하게 뒤를 날린다던가 먹의 농도를 먹의 농담을 조절할 때 뒤를 자꾸 날린다던가 뒤를 날린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동양화는 보통 옆을 보고 있잖아요. 자꾸 정면을 야린다거나 모든 캐릭터가 쪼개구만 아니죠. 보는 이를 향해서 동양화 옆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동양화가 일반적으로 앞을 보고 있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그림 보면 이쪽으로 가도 눈빛이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쪽에서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게 그린다던가. 3D 동양화. 네.
조심하셔야겠다. 네. 다 그리신 다음에 막 스스로 평가하실 때, 아유, 안 보여. 이러실 수도 있겠다. 그 점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여름이라고 귀신 사연 하나. 전혀 구색에 맞지 않는 네. 귀신 사연 하나 들려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